개혁신당의 지역구 유일한 당선되신 분, 대표이시고 네. 이제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이준석. 이준석의 미래. 요거 이제 짧게 지금 시기에만 판단할 수 있는 4월 11일자로 이준석의 미래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 지역구에서 이건 뭐 선전을 뛰어넘는 좀 이변과 같은 그렇죠. 당선이고 이변이었죠. 역시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라는 저는 평을 하고 싶어요. 이거 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낙 선거의 달인이고 예. 선거 기술자라고 본인도 스스로 뭐 선거 중독자라고 표현했나요? 뭐 저는 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본인이 표현한 대로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예. 다 보여줬다. 음. 근데 그만큼 전 이준석 대표한테 남은 과제가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예. 결국 정치의 본질은 문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는 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의 그렇죠.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정치의 전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굴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가 저는 과제로 하나 남았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탈당부터 해가지고 합당 또 결별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 화성을 선택해서 출마하는 이 여정들을 국민들이 다 봐왔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정치 아니었습니다. 네. 무소신과 그렇죠. 흔들림과 네. 뭐 그 안에서도 뭐 배신과 뒤통수가 있었겠죠.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 도의와 신의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당위론적으로. 네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시험과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는 것 플러스해서 본인의 지금 이런 정치 행태를 성공 방정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봐요. 지금 이 방식은 옳은 방식으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기술과 뭐 공영훈 후보나 한정민 후보의 경쟁력이나 이렇게 해서 뺏지는 달았는데 네. 뭐 표면적으로 승리니까 축하받을 일이고 잘한 일인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본인이 강한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됐다. 그걸 이제 승리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된 집에 제가 지금 재뿌리자라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살짝 뿌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승리 방정식의 예. 승리 방정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도취되면 예. 저는 오래 가기는 힘들다. 그렇죠. 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탈당 과정에서 함께 나와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이제 천하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용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는 당선인이 되셨죠. 그렇죠. 이제 김용태는 당에 잔류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좀 사이가 가깝고 네. 막역한데 이준석의 탈당 행보에는 동의하지 않아서 당에 잔류한 김재섭의 경우에도 당선인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당선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준석과 함께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다 따라 나가신 분들 누가 있죠? 허은하, 그리고 또 천하람, 그렇죠. 그리고 김영남, 이기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김용남 의원은 따라 나간 건 아니고 이제 먼저 뭐, 나갔는데 본인이 그렇죠. 이제 공천이 어려워지니까 예. 좀 재다가 따라 나간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본인 달라요. 스스로 예. 천하용남인이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필은 좀 했죠. 그냥 이준석과 함께 했던 예, 사람들.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러면 또 김철근 정무실장이 있었죠. 거의 이제 오래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보장받는 배지를 달았냐. 이제 요 대목을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살고 나머지는 함께하지 못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준석 대표를 보고 함께 정치를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심정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서 다 같이 사는 정치, 혼자 사는 정치라고 이제 구분해서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지역구 선거는 이건 뭐 저는 아마 좋은 모델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아까 잘한 건 이제 잘한 거고. 선거 기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공영훈 후보나 심지어 보수의 표가 분산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의 정치인이 이 정도의 득표를 해서 지역구 선거에 승리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그것도 아닙니다. 3%에서 5% 지지율 그럼요. 나오는 그렇죠. 정당의 옷을 입고 그럼요. 당선된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거고 예. 결국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공천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이거대로 말해서. 평가해야 되지만 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준석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어갔느냐, 결과로서 뭘 얻어갔느냐, 그거는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제가 어제 모 방송 나갔더니 그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예. 이준석 대표랑 정치 같이 안 하냐고. 예. 그게 그렇게 물어보셔서-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정치 노선이 다르다. 어제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자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과 좀 맥락이 저는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예. 그 영리함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까지 유익이 되는 영리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도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예. 저는 진작에 그냥 뭐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은 그걸 제가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변 사람을 좀 도구화하거든요. 주변 주변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의미를 음. 아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저를 도구화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응하지도 않았고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여러 가지 저를 도구로 쓰려고 할 때 제가 거부를 여러 차례 제가 했고 뭐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제가 안 하지만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저한테만 도구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구화했을 거거든요. 누구는 뭐 그렇죠. 참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정치적 이익이 있으면 참는 거고 예. 뭐 저처럼 그냥 난 이런 행태 싫다 이러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예. 아마 그런 옆에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앞으로 대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뭐 어쨌든 배지 달았으니까 좋은 예. 의정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불러왔던 별명이 이제 앞으로는 못 부를 별명이 마삼중이라는 별명이 사라진 게 사실은 마이너스 네. 3선 중진. 예 이제는 초선이세요. 이제는 가장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네. 의원이 되신 그것도 거. 지역구이세요. 빛나는 초선으로 바꿔서 명명해 주십시오. 예, 빛나는 초선. 초선. 네, 빛나는 네, 초선. 근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들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준석 이제 당선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정치를 보면 남들 갈라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청년 정치인이 필요 없음을 굉장히 증명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예.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의원이 됐어요. 여태까지처럼 마삼중이 아니라 예. 그 진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본인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건데. 입증 책임은 넘어갔죠.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 그래서 사실 뭐 청년이라고 정치인 앞에 청년이라고 이름이 붙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되셨으니까 예. 앞으로의 정치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정치를 가볍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들으신다면. 예.